안녕하세요. 파나톡입니다. 비행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주제가 비행 교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PPL과 IR 자격증 취득 시 비행 교관의 역할은 최소 8할은 된다고 보고 CPL부터는 비행 교관의 역할이 확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비행을 시작할 때 정말 나에게 맞는 교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좋은 교관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지 않고 나에게 맞는 교관을 선택해야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들께서는 아마 제가 비행 관련하여 네이버 카페도 운영하고 있다는 걸 잘 아실 텐데, 저희 카페 날개에서 제가 멤버분들께 어떤 교관을 선호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어느 정도 모두가 선호하는 공통의 교관상 특징이 나올 줄 알았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개인별로 선호하는 교관상이 다 달랐습니다. 이걸 보고 개인적으로는 교관 선택 기준에 대한 제 생각이 조금 더 확실해졌습니다. 지금부터 비행 교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좋은 교관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는 지인에게 추천을 받던지, 특정 교관에 대한 평판을 확인하던지, 아니면 내가 직접 아는 교관에게 수업을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에게 맞는 교관을 찾는 것은 여러분이 소개팅을 하는 것이라 가정하며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개팅 주선자에게 소개팅 상대에 대한 평판도 확인해야 되지만,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나랑 맞는 사람인지는 직접 만나봐서 최소 커피 한 잔을 해보면서 대화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비행 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해당 교관과 얼굴 보고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그 사람의 말투나 분위기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소개팅 상대가 살짝 애매하면 두세 번 만나보고 사귈지 말지 결정하는 것처럼, 교관이랑 최소 두세 번은 비행을 해보고 정말 아니다 싶으면 빠르게 교관을 변경하고, 어느 정도 괜찮다 싶으면 본인의 선택을 믿고 쭉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느 정도 괜찮다 싶으면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차피 진짜 이상한 교관이 아닌 이상 대부분 정상적인 교관은 비슷비슷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니다 싶으면 교관을 바꾸시라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직 비행을 시작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비행 교관도 바꿀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특정 반에 배정이 되면 우리의 선호도 없이 담임 선생님이 배정이 됩니다. 좋던 싫던지 그 담임 선생님과 1년을 같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행 교관은 1대1 가외 선생님 같은 존재입니다. 학생이 손님이고 모든 배움은 학생이 교관을 내 교관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이루어집니다. 다만 비행 교관은 조금 특별한 가외 선생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비행을 시작해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히 운전면허증을 따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비행에 대한 재미도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하고, 이 긴 여정을 끝까지 끝내기 위해서는 특히나 모티베이션이 필요합니다. 미국 FAA에서 교관을 양성하는 FOI 교과서에도 학생에게 High Level of Motivation을 주기 위해서는 Making each lesson enjoyable and experience 할 수 있는 교관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정을 오랫동안 함께할 교관을 선택 시에는 무조건 내 마음에 드는 교관과 편안한 분위기에서 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 어떤 교관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건 다양한 교관들의 성향입니다. 사실 여기서 나에게 맞는 교관들의 성향을 고르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 절대 이런 교관이랑은 비행하지 말아라 라는 식의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비행을 배우는 공간은 이렇게 생겼고, 이 공간에서 학생과 교관 둘이 앉아서 매일 짧게는 1시간씩, 길게는 3, 4시간씩 같이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학생이나 교관이나 같이 비행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2년간 비행하며 다양한 교관을 경험했고,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모은 데이터로 절대 피해야 하는 교관 특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펠러가 돌면서 같이 돌아버리는 교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관이라는 역할을 하는 순간 갑자기 권위적으로 변한다거나, 화가 많아지고 급 예민해지거나, 분위기를 무섭게 만들거나 아니면 무겁게 만들거나, 말하는 게 싸가지가 없어지는 등 일반적인 사람 관계에서 사람을 계속 기분 나쁘게 하거나 비호감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교관 앞에서 주눅이 들고 교관과 신뢰가 쌓일 수 없게 됩니다.
AIH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사항 중 하나가 교관은 학생에게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데 저런 식으로 불편한 성격을 비추는 교관들은 학생들과의 신뢰가 파괴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교관은 피해야 합니다. 비행 수업이 9시인데 9시 15분 돼서야 터벅터벅 비행기로 걸어와서 시동 걸어서 출발하자고 하는 교관들이 있습니다. 실제 비행을 하기 전에 땅에서 필요한 이론을 간단히 설명한다든지 오늘 비행은 어떻게 할 건지 혹은 주의해야 할 내용들은 어떤 건지 학생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학생에게 비행 목적을 명확히 설명해 줘야 합니다. 머릿속에 아무것도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비행만 하러 올라가는 것 자체가 제 경험상 시간과 돈 낭비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준비 안 된 교관들의 특징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학생에게 특정한 매뉴얼을 반복적으로 연습시키는 것입니다. 특히나 처음 비행하는 학생들에게 반복적인 것을 시키면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함풀하다고 AIH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학생이 교관에게 냉담해지고 교관에게 신뢰가 깨지는 대표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학생 입장에서 생각할 의지가 없는 교관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특징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학생들의 수준이나 현재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교관 입장에서만 수업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것이 처음이고 낯선 학생에게 쉬운 단어와 개념으로 설명해 줘야 되는데 본인들이 평소 쓰기 편하고 익숙한 단어로만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개념은 당연히 알고 있겠지 짐작하며 개념 정리 없이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학생과 교관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갭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외에 학생이 어려움을 토로해도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자기 말이 맞다고만 하면서 본인의 에러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교관 등 교관 본인에게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생이 현재 비행을 하면서 어떤 기분이 드는지, 혹시 교관으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 등을 이 좁은 칵핏의 공간에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교관뿐인데 그 역할에 대한 인지를 못하는 교관은 결코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관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양한 교관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교관은 단순히 새로운 지식이나 스킬을 알려주는 사람이라고만 정의를 내리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육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학생 중심의 교육이 정말 중요하며 교육학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교관들은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교관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아니 무슨 학생들에게 사랑까지 받으면서 학생을 가르쳐야 되냐고 내 할 일만 잘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학생들도 교관에게 돈을 주고 배우는 입장이니까 돈만 제때 잘 주고 무조건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요구를 한다면 그 학생이 자격증 취득할 때까지 책임지고 잘 가르칠 용기가 있는지 본인 스스로 반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학생 입장에서 교관을 바라봤을 때 이야기를 해봤고, 지금부터는 교관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학생이 교관들이 선호하는 학생인지, 또 어떤 불편한 모습을 버려야 본인 스스로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이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교관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려는 이유는 연애도 한 사람만 잘한다고 해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행 공부를 연애로 비유한다면 짧은 연애를 할수록 나에게 손해가 막심해지는 것이 바로 비행 공부입니다. 비행 공부를 해본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 중에 비행 교관을 바꾸면 최소 1000불이 더 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세 달 동안 A 교관이랑 비행을 하다 마음에 안 맞아서 B 교관으로 바꾼다면 그동안 A 교관에게 배웠던 비행 기술 및 비행 습관을 B 교관에게 보여준 후 이 교관이 만족할 만한 비행 기술과 습관을 익힐 때까지 기존에 했던 비행 연습을 다시 B 교관과 최소 두세 번은 더 해야 합니다. 따라서 1시간당 비행기 렌트비 플러스 교관비가 약 240불이라고 했을 때 보통 두세 번 비행을 하면 약 1000불이 더 든다 해서 교관을 바꾸면 최소 1000불이 더 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럼 장기 연애를 하기 위해 학생들이 꼭 버려야 하는 습관은 무엇일까요?
FA에서 만든 FOI에서 안 좋은 학생들의 예시에서 자주 등장하는 학생 특징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인내심 없는 학생입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야 합니다. 특히 비행은 안전과 직결된 활동이기 때문에 쇼컷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비행하러 온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한국에서는 솔로 비행을 7시간 만에 나간다, 14시간 만에 나간다 등 한국에서 배우는 기준을 가지고 미국에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미국은 특히나 안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미국에서 비행을 배우시려는 분들은 한국에서 배웠던 혹은 주워들었던 기준을 다 잊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솔로 비행은 모든 매뉴버를 다 배운 후 혼자 공항에 문제없이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교관의 허락 하에 나가는 것이 솔로 비행입니다.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듣고 받아들일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남 탓 혹은 외부 탓을 하는 학생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감히 비행 교육은 정말 내 마음대로 내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않는 공부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에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았던 사람도 비행을 하며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는데 일반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표출하면서 남 탓 혹은 외부 탓을 하며 본인이 못하고 있거나 본인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거부하며 자신의 행동을 객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교관이 못 가르친다고 교관 때문에 내가 못했다 등 교관에 대한 신뢰를 잃고 더 이상 비행의 재미를 못 느끼는 정도까지 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관과 보다 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본인이 모르고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또 교관에게 본인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이야기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모든 습관을 버리고 미국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인드와 남 탓과 외부 탓이 아닌 객관적으로 본인의 문제를 파악하고 교관과 매너 있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중요하지 않는 것은 그냥 과감하게 포기해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을 배울 때 외모를 가꾸는 게 중요한지 비행을 배우는 게 중요한지입니다. 떼양볕에서 비행하며 피부가 타는 것을 스트레스 받아서 비행에 집중을 못한다거나 태양을 피해 특정 시간에만 비행을 잡는 등 본인 스스로에게 비행 공부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특히 비행 공부는 학교 공부와 다르게 개개인별로 시험 기간이 다 다릅니다. 개인별 진도에 따라 누구는 좀 여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시기인 반면에 누구는 1, 2주 집중해서 공부해야 하는 시기일 수 있는데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놀자고 나오라고 꼬시면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잠시 하루 이틀 마음 놓고 노는 순간 스케줄이 어떻게 꼬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간에는 꼭 공부에 집중하시고 덜 바쁜 시기에 여유도 찾고 재미있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동안 비행하면서 경험했던 내용을 개인적이지 않고 최대한 많은 분들이 공감 주실 수 있도록 객관적인 내용으로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제 이야기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의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미국 전역에서 비행 공부하고 있는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날개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 놀러 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